안녕하세요. 보호동물 메디컬 TV의 이설이. 안녕하세요. 저는 24시 성심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위원장 박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단은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개원하고서 첫 유튜브예요. 첫 영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전 떨립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저도 많이 떨리죠.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며가지고 저희 첫 방송인데 그렇죠.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많이 떨리지만 일단 질문을 너무 많이 넘치고 차고 넘치게 들어와가지고 정말인가요? 네, 정말 차고 넘치게 들어가지고 네 가지를 제가 좀 네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추려서 와봤어요. 네, 일단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자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첫 번째로 질문이 있긴 한데 그 전에 처음으로 저희가 같이 찍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떨립니다. 네, 제가 많이 떨리는데 일단 저희가 보호자님, 저도 보호자 입장으로서 방문하는 좀 중간에 이렇게 좀 질문 좀 많이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요. 첫 번째 질문 하기 전에 일단 많은 보호자님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간추려서 저희가 네 가지 질문을 보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강아지랑 고양이가 심장 질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고양이랑 강아지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고양이 심장병은 유전적 질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발현이 되냐에 차이가 있는 거고 대부분이 그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늘어나지를 않거나 크게 이 두 가지 형태의 심장병이 고양이는 제일 많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에는 4개의 문이 있잖아요. 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모르고 계신가요? 네. 심장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가장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죠.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왼쪽에 심방, 위에 있으니까 심방, 아래에 있으니까 심실이라고 해요. 지하실 할 때 실. 심방과 심실을 구분해주는 문이 있어요. 네. 왼쪽에는 문이 그 2개로 돼 있어서 이천판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문이 3개로 돼 있어서 삼천판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는데 왼쪽에 이제 문이 2개가 있는데 요 문에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심장병이 온다. 그게 가장 차이가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귀에 잘 들어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심장병에서 임상 증상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셔가지고 그 서리생 강아지는 이런 기침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목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목에 뭐 걸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아이들은 원래 강아지들은 캑캑거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뭐 목에 사례가 걸리거나 그래서 캑캑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7세 이상의 아이들이 캑캑거리는 이러한 증상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기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침이 그 강아지 심장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감기에 걸렸을 때도 기침을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심장병에 의한 기침은 그 심장이 커져가지고 그 기도를 누르면서 특히 이제 움직이거나 물을 급하게 먹는다거나 흥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기도를 툭툭 건드리면서 기침을 하는 거라 제가 서리생 목을 탁 치면 그러면 이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건성 기침을 하는 것이 이제 심장병에 있어서의 특징이고 감기가 됐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기침을 한다고 하면은 건성 기침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래가 끓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약간 습성의 기침을 하는 게 약간은 다르겠죠? 정말 중요하죠. 심장병 관리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강아지가 만약에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로서 강아지가 그냥 일반 기침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심장병이래요. 그러면은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치료하는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심장병 관리할 때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심장병이 처음에 진단이 되는 시점이 아이가 캑캑거리는 기침을 해요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뭐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다른 이제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청진을 했더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이런 걸로 인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심장병을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침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 심장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수순으로 오는 거는 이제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을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다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일을 가급적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흥분, 보호자분이 들어오면 엄청 흥분을 하고 막 뛰어나오고, 초인종 울리면 막 뛰어나오고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가 외출을 하기 전 아니면 외출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강아지를 약간 무관심하게 두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이한테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 않게. 그럼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가 흥분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산책을 좋아한다고 막 뛰어 해갖고 뛰고. 제가 그럽니다. 네. 심장병이 있는데 뛰어오다가 아이가 옆으로 축 늘어져 미끄러져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막 흥분해서 막 뛰게 한다거나 이런 거 자식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약을 먹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아이한테 적절한 용량의 약을 먹여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기침도 안 하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뇨제가 세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약을 복용하는 거는 한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쭉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용량의 약을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심장병이 있는 애들은 어떤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셨거든요. 그렇죠. 심장병의 기본적인 임상 증상은 기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좀 산책을 하면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하는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지체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처치들이 작동을 해서 아이가 회복이 되냐 못 되냐가 아이가 사냐 못 사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보이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급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에 물이 차는 건 호흡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아이가 흥분해서 막 놀다가 기절을 하는 이러한 증상, 크게 두 가지가 응급 상황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흥분 상태에 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그렇죠. 걸 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네요. 네. 여러 가지 줄여본다고 줄여봤는데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게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 일단 요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고고 메디컬 TV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